안녕하세요. 다이내비누과병원 배우진입니다. 딱 한 가지로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입안에서 생겨서 복합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서 간혹가다 기침하거나 구역질 같은 거 하다가 보면 작게는 좁쌀, 크면 조금 큰 포도씨 같은 모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편도선 틈 안에 끼어 있던 이제 약간 노란빛이 도는 냄새가 대부분 좋지 않은 이물감을 유발하는 덩어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편도결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편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 편도에서 탈락한 세포라든지 아니면 편도 내에 있는 분비샘에서 나온 분비물들 거기다가 뭐 음식 찌꺼기라던가 그리고 약간 단단하게 뭐 석회질처럼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편도와라고 하는 그런 깊은 구멍 안에 끼어 있다가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걸 보통 편도결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편도선 자체가 모양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릴 텐데 극단적으로 편도선이 완전히 입 안쪽에서 덜렁거리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홈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석이 생길 확률이 좀 적은데 편도선을 싸고 있는 앞쪽 살과 뒤쪽 살 사이에 완전히 묻혀서 편도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편도선 자체에 틈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릴 때 편도선을 과일로 생각하면 이거는 사과, 수박처럼 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알갱이가 모여있는 포도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편도가 결국은 림프 조직이 모여 있는 건데 조그만 포도 알갱이 같은 림프 조직이 큰 덩어리를 이루어서 포도송이를 이루고 있으면 그 포도송이 안에 있는 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틈이 조금 더 많고 깊은 경우 그리고 뭐 구강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 뭐 대표적으로 흡연을 한다거나 뭐 양치 같은 걸 조금 자주 안 하시거나 식사하고 가글 같은 걸 좀 덜 하시면 편도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끼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결석이 자주 생깁니다. 이게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큰 병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보면 편도를 면봉 같은 걸로 입을 벌려가지고 강하게 좀 눌러서 그 안에 끼어 있는 결석 같은 걸 자꾸 반복적으로 짜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꾸 후비다 보면 결국은 그 결석이 끼는 부위 입구 같은 게 넓어지면서 조금씩 더 그 자리가 커져서 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로 뭐 간헐적으로 불편감이 있어서 봤더니 뭐가 보여서 일회성으로 불편하지 않게 제거했다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 환자분이 계속 들여다보고 건드리고 하시면 사실 입안 자체도 균이 많고 집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완전히 소독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건드리고 하면 편도선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커지거든요. 결석이 있을 때 모든 환자가 꼭 병원에 와서 이거를 의사가 보고 제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눌러서 짜내거나 면봉 같은 거로 후비거나 하는 거는 길게 봐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구가 되게 한정적이고 입 안에서 목적 근처는 구역질을 할 수 있도록 구역 반사가 유발되는 곳이다 보니까 환자마다 구역 반사의 민감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 주변을 석션이라던가 바람을 부는 기구라던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자극을 해도 크게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거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환자분이 정말 진료실에서 뭐 구역질 아주 심하게 하고 심하다가 뭐 토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제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결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송이 같은 틈 안에 끼어 있는 거다 보니까 완전히 내 편도 안에 있는 모든 결석을 다 없앨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거든요. 편도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느 틈에 결석은 있을 수 있고 실제 수술을 하다 보면 전혀 결석이 있을 것 같지 않게 생긴 부분을 당기는데 전혀 틈처럼 보이지도 않았던 판판한 곳 같은 데서 미세한 틈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결석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결석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분이 결석 때문에 이물감이 들 정도면 입을 벌려서 봤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노랗게 튀어나온 게 보이고 할 정도면 뭐 바람을 부는 기구나 석션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는 형식을 이용해서 뭐 100% 다는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생길수록 그런 분비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염증이 자주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입안이 건조해지면 당연히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니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100% 음식물이 끼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음식물 같은 게 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면 우리가 볼을 부풀려서 입 안을 가글하는 것 말고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혀서 편도가 닿으려면 약간 삼키기 일보 직전 느낌 상태에서 가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 안을 가글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극성이 있는 걸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흡연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걸 좀 피하시면 결석이 생기는 걸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그냥 만성적으로 편도염을 자주 앓으면서 생기는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레이저라던가 고주파라던가 뭐 코블레이터라던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편도의 부분적인 시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레이저로 그 틈을 조금 깎아낸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편도선을 제거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사실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결석이 얼마나 자주 나오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결석이 한 달에 한 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반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나오더라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그냥 가지고 사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레이저로 편도 결석이 있는 부분을 깎아내는 걸 많이 하는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저한테 와서 편도 수술을 결국 하신 분 중에 거기서 레이저를 7번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도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틈이 굉장히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딱 생긴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만 결석이 생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벌려주는 것처럼 깎아내면 그 자리에 결석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운이 없으면 더 큰 뭐 밥풀이 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주 한 군데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고주파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조금 그 부분을 다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결석이 안 생기게 하려면 그거는 편도선을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걸로 건드리게 되면 수술하면서도 주변에 유착이 되고 염증이 생겨서 나는 안 되겠다, 편도를 완전히 띄어야겠다고 나중에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수술할 때 더 아프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징적인 경우가 아니면 결국은 편도선을 완전히 띄어야 치료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그 정도로 불편한가, 그 편도선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뭐 이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2주 정도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고 무거운 걸 들거나 힘쓰는 것 같은 걸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정도로 감수할 수 있을지 불편한지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정말 진료실에서 봤는데, 엄청 환자분은 크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엄청 큰 결석이 다량으로 끼어 있고 아주 편도에 깊은 굴이 심하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냄새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치아가 안 좋아도 냄새가 날 수 있고, 코가 안 좋아도 냄새가 입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위가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 뭐 위가 안 좋은 거랑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역류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편도선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서 뭐 결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럴 수 있고, 실제 결석이 냄새 맡아보시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악취가 나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입냄새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치 원인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냄새를 안 좋게 만드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편도선의 결석 때문에 생기는 악취가 맞다면 당연히 편도선 수술하면 좋아질 거고요.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문제들은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뭐 약을 쓴다거나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치료하면 악취는 좋아집니다. 대부분 편도선 결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목의 이물감 또는 악취, 뭐 이 두 가지. 남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거나, 목에 뭐 걸린 듯한 느낌 너무 심해서 계속 불편하다거나 이런 이유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치과 쪽에서 기인한 냄새인지 아니면 이런 걸 알려주는 장비가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 검사가 급여 검사는 아닐 거라서 장비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뭐 치과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비인후과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입냄새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